네,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합니다.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은 확인되는데요. 많이 줄이지는 못합니다. 2,923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1.5% 하락, 980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지금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카카오페이 대표죠. 카카오페이 대표가 이제 카카오 노조가 차기 대표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면서 오늘장 카카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현재 4.5% 하락하면서 1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들은 저희가 앞에서 많이 짚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발로 뛰는 런닝맨, 오늘 상상인증권 김정현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 방송에서 나오셨을 때 계속 시장이 힘들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센터장님은 발로 뛰신다고요?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죠. 대면 네. 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아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콩쿠르이 많고 그래서. 한때는 리서치 센터장들 영업하기 바빴다는 소리도 들린 게 몇 년 전인데 뭐 요즘은 이제는 좀 뭐 시니어건 뭐 주니어 가릴 거 없이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또 알려주실지 궁금한 상황인데 먼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가죠.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출은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주가가 좀 잘 가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주가가 좀 싸다고 느끼는 걸까요? 실적이 그 특별 보너스 같은 특별 비용 말고 하면은 대충 맞은 거예요. 15조 좀 못 미치게. 근데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했던 것이 그 반도체 가격이 어땠을까라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실적이 어떤 부분별로 다 나오진 않았는데 딱 보아하니 그 특별 비용을 애대합하면은 그 15 정도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 물량이 많이 나간 건 아닌데 그러면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구나. 가격 하락이 둔화됐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보다는 사실 이쯤에서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뭐가 있었냐 반도체 3건이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시안 공장 그 이슈가 돼가지고 예. 그 봉쇄해가지고 가동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 ASM이라고 장비 업체가 또 화재가 나고 뭐 이런저런 그 마이크론도 중국 공장의 후공정 공장이 생산을 약간 어저스트하고 이런 건데 그럼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가격이 더 안 빠질 수도 있다. 어허.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간 4분기가 아니고 네.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라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도 12월 말부터 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4분기 실적은 뭐 쏘쏘하거나 약간 못 미쳐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임팩트가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하락이 둔화될 거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을 포트에서 가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채워넣는 거죠. 거기까지가 8만 원 정도까지 근처에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기 며칠 전에 그 삼성전자하고 같이 또 LG전자도 발표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네. 매출 증가율하고 영업이익률 증가율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요 삼성전자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은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영업이익이 이익이 네, 좋은 거는 네. 제품 믹스가 좋은 거. 제품 믹스가. 반도체에서도 그런 효과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OLED가 삼성전자는 꽤 있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보다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거고. 휴대폰도 출하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은 네. 그 믹스가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제품 나가다 보니까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LG전자보다는 그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거죠. 프로덕트 믹스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삼성전자도 LG와 똑같이 비용이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물류비라든지 이런 나쁜 요인이 있었을 텐데 삼성은 그거를 상쇄하고 남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맞았던 거고 LG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까 프로덕트 믹스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원자재나 이런 가격이 올라간 거를 그대로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을 거예요. LG전자는요. 삼성전자는 그럭저럭 맞췄고 더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에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별로 그거 갖고 버텼던 거죠.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 차이. 센터장 나오신다길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반등 탄력이 더 네네.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내내 말씀드린 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D램 플래시 예, 예. 그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한 80% 좌우된다. 70% 정도. 하이닉스는 그게 100이잖아요. 아하. 네, 그렇게 심플리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LG를 했을 때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한 2개월, 3개월 보면은 삼성은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하고 하이닉스는 퓨어 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좀 불안하면은 이런 것에 또 반락해서 오늘 같은 거 많이 빠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지고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앞서 지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동안의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외국계에서 윈터 이즈 카밍 했다가 네. 11월 되니까 그렇게 춥지 않는 윈터네라고 드러났잖아요. 거기까지가 올라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온 거고 최근에 아까 그런 몇 가지 상황이 네. 1분기 더 나쁘지 않겠네 하면은 1분기까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1분기의 오케이는 1분기의 실적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생각보다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크로적인 양적 긴축 들어가는 이런 우려, 매크로적인 환경만 아니면은 사실 여기서 한 10% 남짓은 쉽게 가야 되는데 매크로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비저빌리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가는 잘 안 가는 건데 어닝만 보면은 1분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문제는 2분기죠. 네. 문제는 2분기. 예. 왜냐하면 2분기에 1분기까지 주가는 반영이 돼 있어요. 2분기, 3분기 어느 시점에 반도체가 서플라이 디맨드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2분기에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다면은 아까 인플레 얘기하는데 인플레가 치솟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견조하다면은 그러면 IT 수요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분기 반도체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를까? 아니야. 여름 지나가 봐야. 이렇게 되면은 아마 3, 4월 달 되면은 반도체가 계속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여기가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절대 주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언서튼이죠. 이게 근데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장주가 이게 참 그 어려웠던 그 9만 대에서 그냥 밀려서 이러고 왔는데 이걸 갖다 그 전 고점을 회복하고 진짜 10만 전자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이 결국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바는 금년에 벌써 이제 뭐 앞선 코너 뭐 우리 센터님도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김한진 박사님하고 다룬 네. 내용이나 요즘 다들 시황의 중심이 연준이 돈줄 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올 한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여력이 있는가 하는 여력이 부분입니다.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다. 있을 리가 없는 거고요. 특히 환율이 아까 뭐 1200 이렇게 났는데 네. 그게 전고점 어디까지 제가 예측을 한 건 아니다면 그것이 일단 안정화되는 게 필요해요. 금리 인상 3번, 4번, 그다음에 양적 긴축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1, 2개월 더 걸릴지 모르는데 네. 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게 극복이 돼야지 외국인이 들어올 거야. 환율 더 가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어닝은 1분기 나쁘지 않았고 삼성하이닉스 2분기에도 괜찮을 수 있어. 이 공감대가 돼야지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가늠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트에서 요 정도 중립 이상으로 조금 가지고는 가는데 절대 주가를 엄청나게 보고 베팅하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똑같은 7, 80% 메모리 가격만 연동해서는 그것이 9만 원, 10만 원 쉽게 간다? 그건 희망이다. 그냥 8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기존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인내심이 있으면 갖고 계시는 거지만 굳이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가들이 오버웨이트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장세죠. 오버웨이트를 할 필요는 없다. 철저히 개별 성장주를 철저히 남들이 잘 안 볼 때 저희 리포트도 보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사시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오늘 같은 덜 빠지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리턴에서 당장의 어떤 확실한 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미 주가는 8만 원 초반 제 목표죠. 8만 2천 원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정도 레벨 이상 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상에서는 한 2, 3월 달까지 그 금리 흡수되고 매크로 좋아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덜 빠진다는 거 가지고만 9만 원, 10만 원 가는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분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타 대상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닌데 지그시 들고 가면 배당은 몇 % 정도 잘
제가 배당을 잘 안 봐서 왜냐면 이 주식을 배당으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보험주를 12월 달 샀어야죠. 사실은 은행에 뭐 대출 규제가 있어갖고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은행보다 약간 배당 수준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보험을 샀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험 포트폴리오는 12월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 주식이 훨씬 낫죠. 지금도 아직은 유리한 상태고 얼마 정도는 네. 절대 주가의 기대치는 보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2분기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20-30% 메모리가 아닌 요인, M&A라든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 확실히 격차를 줄여서든지 가시적인 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애널리스트가 상당수 얘기하는 9만 원, 10만 원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서 아직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현정 씨 질문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센터장님. 혹시 삼성전자도 이렇게 사업 부문 따라 이래 가지고 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 또 뒤통수 한번 때리는 거 아닐까요? 반도체를 무척 분할하나요? 반도체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스마트폰이 예, 됐건 예. 그건 제가 스페큘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가치를 높게 볼 때 서머프라이스 각 부문 합합해서 얼마 하면은 뭐 얼마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항상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만만치 않다. 오히려 합쳤다 분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도도 떨어지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한다면은 사실은 개별 비즈니스 TSMC 그러니까 TSMC 비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쪽 다 나눈다 가정하면은 그러면 가치는 각각의 합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트랜스페런시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시너지라는 개념에서 한국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렇다고 꼭 물적 분할해가지고 외부의 자금을 받아와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돈 있죠. 많은-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회사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우리 투자가들한테 모든 사람 해피하게 한다. 그러면 좋겠어요. 주가 입장에서는. 다 나누는 게 좋은 거죠. 주시장에서는. 지금 300 몇 조 그게 아니고 5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TSMC는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PER 30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네. 그것도 할인 요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업사이드가 많진 않은 상황이다. 한 8만 원 초반대까지만 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예상 밴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반도체 하이닉스가 여기 그냥 버티고 있는 정도. 이 친구들이 만약에 어닝이 안 좋으면 주시장 한 단계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2,700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전제가 나쁘지 않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2,800대는 2,850, 거긴 지켜주거나. 3,100은 거쳐주는 거죠. 근데 이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2차 전지, 뭐 NFT 해갖고 메타버스 뭐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네. 그 주식들은 힘든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주식들 갈 수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뭐 아까 가치주 아니면 디펜스 주식이 버텨주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2,800 어느 정도 중반 정도는 버티니 주식시장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팽팽하게 애매모호한 방향성에서 트레이딩 장소로 가는 겁니다. 당분간. 당분간에 벌써 2개월 때 재고 있지만. 예. 그럼 증시 변수는 좀 올해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는가요? 뭐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 3번, 4번 양적 긴축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FOMC 1월 20 며칠이라는데 25일, 26일. 그때쯤 되면 네.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빠르면. 예. 그리고 공급망 이슈는 반도체 계속 공급망 쇼테지잖아요. 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는 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서버나 CPU나 이런 PC 업체들이 오더를 줄 때 장내 재고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잘 안 잡히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just in case 개념에서 구매 전략을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는 재고 플레이가 좋아요. 아하. 싸게 안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에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만 잡히게 되면은 거꾸로 반도체 주식은 언더퍼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버팀목 정도로 만족해야지 이거를 뭐 얘네가 끌어올라가고 3,100 넘어간다. 이런 거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 불가능하고요. 3월 달 정도에 우리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혹시라도 우리만의 긍정적인 게 희망컨대 클리어 위너가 누군가 확실해지면은 정책 관련주는 한번 시세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장에서 정책주도 시세를 받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클리어 위너가 나올까?
지금 이제 그 인기 클리어 말고 위너. 예, 누가 확실히 왜냐면 벌어져서 확실히 돼야지 당선되더라도 그분이 계속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이기거나 그러면은 그 곤란합니다. 그거다 아주 주식시장 좋은 게 뭐 이합 집산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해외랑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여부도 불확실하니 이래저래 한 3월까지는 크게 업사이드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연초라고 또 센터장님 또 나름대로 2022년 이 네. 힘든 와중에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자. 그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 예, 아까 IT에서는 뭐 삼성, 하이닉스, LG 다 나쁘지 않은데 LG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집금장이 공격적이지 않다 그러니 어허. 그나마 셋 중에 한다면 삼성전자 하나 가져놓고 중립적으로 포트에 그 다음에는 스몰캡입니다. 스몰캡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장비주가 있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예. 그러니까 공급망 반도체 말고 일반적인 산업을 할 때 공급망 관리를 할 때 솔루션이 필요한데 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엠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하. 좀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엠로. 한 두 달 전부터 리포트를 쓰고 IR 활동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무증도 아마 무상증자도 한 것 네. 같아요. 그 물량 소화되고 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제 목표 주가에서는 컨피던스가 있고요. 서플라이, IT 서플라이 채널의 솔루션이고 네오셈이라고 반도체 장비 주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큰 회사들도 있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올해 DDR5라고 반도체에서 그 스트럭처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덜 알려진 주식이 있어요. 덜 알려진 주식이 네오셈이라고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괜찮습니다. 네오셈이라고요. 세미컨덕터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타 종목에서 오히려 좀 어텐션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엠로 네오셈 제가 직접 커버하는 종목 공식 커버하는 거고요. 아하. 기타 종목에서는 매우 기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코로나가 아직 안 잡히니까 진단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젠하고 비슷한 건데 SD 바이오 센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진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 쪽. 진단 쪽. 예. 그 PCR 말고도 뭐 아주 편한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공식 커버는 아닙니다. 이거 있고 크리스 FNC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골프웨어. 예, 골프웨어. 골프웨어. 예, 골프웨어. 오늘 우리가 가스펠 아시는 바지하기 굉장히 잘 핀뭐 봤는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탄탄하죠. 주가도 안 비싸고요. 골프웨어는 여성들, 젊은이들, 30대 여성들이 엄청 많이 이 골프웨어를 완전히 패션화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가치주 형격이 있는 거죠. SD 바이오 센서는 비공식 커버지만 괜찮고 크리스 F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공식 커버 종목입니다. 그리고 EM텍하고 있는데 EM텍은 전자담배. KTNG가 전자담배 할 때 실제 ODM을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EM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포트도 지난해 썼습니다만은 제가 본 것보다 더 비저빌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원래는 KTNG라든지 이런 거 했지만은 BAT, 브리티스, 토바코 그쪽에도 네. 들어가고 상당히 신사업에 대한 추진력도 가시적인 게 1분기 더 나올 것도 있고 그래서 비저빌리티가 좋습니다. 아주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자그마한 건데 아침 네오셈처럼 아주 자그마한 JLK라고 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석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큰 전환점이 왔기 때문에 리포트만 보시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포트 차원에서 기아, 알겠습니다. SOL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할 시간이긴 네네. 한데 왜 근데 요즘 저기 증권사마다 정유주 에너지 관련해서 왜 굳이 SOL만 언급됩니까? 다른 회사는 왜 놔두고? 그것이 그나마 비저빌리티가 1분기까지는 좋아요. 좀 길게 가면 2분기까지는 확실해요. 정유 그 마진이 좋아지는 시츄에이션에 네. 1분기까지는 4분기도 괜찮은 네. 나쁘지 않은데 1분기까지 괜찮다는 게 이 회사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더 퓨어 뚜렷- 플레이로서 그런 점에서 예, 퓨어 플레이로서 아직 뭐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장현 센터장님이 아주 명쾌하시구나 설명이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명쾌하신 런닝맨 산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장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